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중초등학교 5학년 1반 유지성입니다. 네, 여기를 혹시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길을 가다 호기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왔을 때 좋았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와이파이가 빵빵 터져서 좋고요. 시원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영화관 시설이 얼마나 좋나요? 그 앞에 공간이 넓어서 그 키 큰 사람 있으면 안 보이는데 계단형으로 돼서 보기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80%, 9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합니다. 특히 이렇게 흐린 날이 지속되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부족해진 일조량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져 밤에 잠을 자기 힘들기 때문이라네요. 계속되는 불면증은 우울감과 일상생활에서 피곤함을 주니까 빨리 회복하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습도 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달리는 길은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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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허나 그 길은 온통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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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 피할 수 없는 함정은 맘에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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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 마치 늪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난 작아져 사라져 가는 얼굴에 밝은 표정 내 고백에 등 돌린 채 외면할까봐 자꾸 두려워.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환입니다. 첫 곡으로 희성의 불면증 듣고 왔습니다. 날이 참 흐리죠. 며칠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햇빛도 없고 날은 습해서 나가면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도 요즘에 잠을 진짜 못 자요. 요즘 들어 부쩍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뭐 새벽을 꼴딱 샌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꼭 이게 그 다음날 낮에 잠이 와요. 그냥 약간 졸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잠. 근데 또 뭐 일은 해야 하니까 커피를 평소보다 좀 많이 마시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밤잠 설치신 분들은 요즘에 이 장마 기간에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2016년 올해 장마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장마를 살펴보니까 6월 말부터 뭐 이미 시작됐죠. 7월 초에 시작해서 중순쯤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7월 말쯤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엔 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했죠. 장마.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소나기 비슷하게 오기도 하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곳들이 있죠. 아직 서천은 올 듯 말 듯 하면서 안 오고 있는데요. 아직 서천은 비가 확 이렇게 쏟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참 사람을 애태우는데 이 장마가 서로 좀 밀당하는 것 같습니다. 올 거면 확 오던가. 에디킴이 부릅니다. 밀당의 고수.
전 신경 쓰게 해놓고 또 만날 땐 여느 때보다 밝아 오늘도 엇갈려 금방 만날 것처럼 굴고 약속할 땐 오빠 나중에 만나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적겹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골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 코너 소개합니다. 오늘은 역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총 3부 진행됩니다. 먼저 1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오삼하시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는 서천군청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와 함께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사회적경제 맛보기, 줄여서 오사맛 코너, 김진현 씨가 매주 사회적경제에 관한 키워드 정리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전해주십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일자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팀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마지막 3부는요. 김대겸 씨와 함께하는 영화와 사연 읽어준 남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청취 고정해주세요. 상큼하고 달달한 노래 하나 이어가 볼까요? 가인과 라디가 함께 불러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거리로 나와 그 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발걸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 오늘도 서천군청 홍보팀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밝네요 오늘은. 오늘 활기차서 좋습니다. 항상 인사를 밝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준비하는데 장마인데 네. 오는데 조금 지내기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날씨가 조금 찝찝한 감이 있긴 한데 이런 날씨 좀 좋아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습한 날씨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비가 올 듯한 네. 이런 흐린 날씨를 좋아하는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안 오는 그런 날씨가 굉장히 스릴 있어요. 저는 비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시간을 번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비가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좀 운전도 아직 서툴러가지고 네. 비가 오면은 어디를 또 못 움직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가 지금은 원래 어제부터 오기로 일기예보가 돼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안 오니까 뭔가 저한테는 뭐 시간이 다시 뭔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좀 더 생긴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기회를 좀 더 얻은 느낌?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굉장히 긍정적이신데요. 다른 지역은 뭐 장마가 이미 이제 시작된 곳도 네. 있는데 서천은 아직 진짜 아직, 네. 오늘도 솔직히 올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힌다고 해야 될까 이제? 오늘 오후 왠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그런가요? 후덥지근하더라고요. 근데 후덥지근한 게 며칠째 계속돼서 이제 많이 이제 축적이 돼서 이제는 내리지 않을까. 구름도 이제 무거워서 내려주지 않을까. 네,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이 스튜디오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뭐 바깥 날씨와 별로 차이가 없게 스팜을 같이 느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팜. 야외에서 방송을 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이런 날씨를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특이하시긴 네. 하시네요. 아무튼 이제 6월 셋째 주고 다음 주만 되면 이제 6월 말. 한창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고 끝나면 방학이 시작될 것 네.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만 해도. 본격적으로 이제 또 휴가 계획을 사람들이 이제 세운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7월 8초를 수가잖아요. 대비해서. 예. 어떻게 희주 씨는 휴가 계획 있으세요? 휴가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막연히 계곡 가고 싶어요. 계곡. 계곡 네. 원래 가시는 편이세요? 휴가 때 아니면? 아니요,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계곡이 가고 싶다. 바다보다는 계곡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천군에도 저기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뭐 네. 유명한 곳이 있죠. 네, 유명한 그곳 있죠.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계속 계곡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뒤집은 게 서천군의 춘장대 해수욕장 아닌가. 약간 홍보성이 좀 짙은 답이 없잖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장대 해수욕장 그때 뭐 모래송 페스티벌 이런 얘기도 이미 하셨죠. 맞아요. 지금 이제 하셨고. 거기 지금 모래송 페스티벌이 한창 지금 축제 중인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도 뭔가 축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7월 달에는 이제 여름 문화 예술 축제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앞으로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근데 춘장대 해수욕장에 이번에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어떤 일이요? 춘장대 해수욕장이 서해에서 경관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전국에서도 이걸 알아주셨나 봐요. 2016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춘장대 해수욕장이 지금 선정돼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네. 근데 진짜 그 경관이 아름답다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 일출일몰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일출. 아름다워서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또 해안이기도 하고 또 리아스식 해안이라 가지고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가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는 사실 뭐 네, 소환 씨는 혹시 추천하실 뭐 휴가 장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미 이제 한번 다른 곳에서 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송림 해수욕장을 또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춘장대 해수욕장하고 사실 송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춘장대 해수욕장은 정말 해수욕을 즐기고 거기서 이제 뭐 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같이 즐기실 분, 뭐 그리고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런 걸 함께 가족들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춘장대 해수욕장을 추천하고 송림해수욕장은 이제 송림해수욕장 자체는 좀 조용한 편에 속해서 약간 내가 휴양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 맑은 공기 마시고 싶고 네. 이렇게 조용히 산책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이제 숙소도 있으니까 가까이 이렇게 숙소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네. 가족 단위 중에서 뭔가 체험 같은 걸 내가 원한다. 가족과 체험을 원할 경우에는 또 그 주변에 저희 미디어 센터도 있고 그렇죠. 미디어 센터 있죠. 거기도 있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해양생물자원관도 있고 네. 또 길 따라 쭉 있죠. 조금 네. 더 나아가면 사실 거기서 가깝죠. 어디서요? 갑자기 에코리움 생태원. 네, 생태원이 생각이 안 난대요. 네. 거기도 가깝죠. 그래서 예. 송림의 숙장 오시는 분들은 다 고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루 종일 혹은 1박 2일 코스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송림의 숙장은 이제 그런 의미로 함께 곁들여서 볼 수 있는 곳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 가면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의미로 네. 좀 추천을 해봅니다. 서천에 볼거리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휴가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진짜 알면 홍보를 덜 된 게 어쩌면 감사해야 돼요.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진짜 여기 서천에. 몰라서 그렇지. 네. 아무튼 이런 휴가 계획 저희가 이제 희주 씨하고 저 각각 한 군데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 잘 참조하셔서 혹시 서천에 살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놀러 오시면 좋고 또 살고 계시면 또 살고 계신 대로 또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녀오셔도 좋죠. 가까우니까. 그럼요. 자, 어떻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 서천군 그 지역 정보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갈등 해결에 관심이 있는 강사분이나 강의 경험이 있으신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갈등 해결 교육 강사 트레이닝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들이 뭐 국가적으로가 아닌 뭐 사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갈등 해결 교육 강사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생소해요. 저도 이번 소식을 다루면서 처음 듣는 교육 과정이긴 한데 뭔가 솔깃하지 않나요? 과연 그쵸. 어떤 교육인지. 그렇죠. 그런 호기심이 조금 더 있어요. 예, 뭘까? 맞아요. 네. 이 교육이 많은 대상을 해서 상대로 하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이번에 한대요. 정말 딱 경력 단절만 제한을 두는군요, 대상을. 네, 갈등 해결에 관심이 있는 관심 있는 강사면은 말이 이상하구나. 갈등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강사로 이제 강사 교육 아닌가요? 강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인 거 아닌가요? 아니 원래 경험이 있으신 강의를 경험하신 분이나 강사분들이 실제 지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받는 교육인데요. 그 중에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번에 솔깃하다 하고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또 하시려고 하셨어요? 네. 이것저것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안타깝게. 저는 이런 경력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이 교육이 모집이 7월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합니다. 혹시 경력 단절 여성분이 계시면 이번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요? 네, 서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나 서천의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수강료는? 수강료 무료입니다. 진짜요? 네. 무료인데 무료면 혹시 이렇게 가벼운 교육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교육 과정을 살짝 봤거든요.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교육 과정이 굉장히 탄탄해요. 어떻게 돼 있는데요? 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총 9주간의 커리큘럼으로 된 교육 과정이더라고요. 개인 간 갈등 대응 유형부터 다양한 감정을 알고 또 분석하고 또 교육 설계 방법을 익혀서 실습까지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더 자세한 9주간의 교육 커리큘럼이 궁금하시다면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서천군청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혹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강의 쪽, 교육 쪽 관련해서 현재 경력 단절이 되신 여성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번에도 공연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이번 공연을
하는 팀을 라디오 서천 1919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소환 씨가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팀일 것 같은데 전통예술단 혼이에요. 이번 공연을 준비한 팀은요. 네. 저희 협찬도 지금 해주시고 있는 맞습니다. 단체시고 네. 작년에 이제 여기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 했던 행사에도 네. 제가 이 소식을 준비하느라고 관계자분께 여쭤봤더니 라디오 서천 1919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대표님이 또 게스트로도 한번 작년에 예, 오셨었어요. 네, 그러셨대요. 네. 잘 알고 있죠. 네. 이곳에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공연을 여시는군요. 이게 언제 하는 공연인가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3시에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비상이라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문화예술 창작 공간은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전시회도 네.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요. 이 전시회는 7월 3일까지 뭐 너에서 나까지라는 주제의 전시회가 진행된다고 저번에 한번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네. 이 전시회도 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5일 3시에 전통예술단 혼의 비상이라는 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다 구경하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말 그대로 많은 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창작공간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미디어 문화센터 길어요. 공간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약칭 약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 네. 또 여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면 요런 거구나, 요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진짜 문화 공연을 이제 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놀러를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창작공간 이름에서도 그냥 딱 던져주잖아요, 정확하게. 문화와 예술이 창작되는 공간이라는 거를 너무 단순 명료하게 뭔가 이렇게 꾸며내지 않은 듯한 뭔가 단순한 그런 약간 멋이 없는 듯한 멋이 있는 그런 듯한 그런 거?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들켰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 단어가 생소했어요.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알 듯한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장마 분위기가 똑같죠. 올 듯 안 올 듯, 알 듯 모를 듯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꾸 이제 매주 희주 씨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너에게 나까지란 뭐 주제 전시회도 열고 있고 뭐 체험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혼에서 비상이란 공연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술 문화 쪽으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혼 공연 소식 알려주셨고, 또 뭐 토요일 공연 후에 일정도 있나요? 네. 제가 또 알아보다 보니까, 또 혼이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죄송해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연을 진행한대요. 문예의 전당에서요. 네. 그래서 문예의 전당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공연이 있는데요. 곧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29일 5시 공연인데요. 네. 사랑방 콘서트라는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요? 5시요. 문예의 전당 소 공연장에서 6월 29일 5시 공연에 있고요. 이게 2회 공연인데요. 또 나머지 하나는 7월 16일 토요일 5시에 이렇게 공연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거고 이번 주 토요일에 비상이라는 공연이 열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29일에는 사랑방 콘서트가 열리고요. 진짜 이런 문화 소식이 많아요, 보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비상은 또 어떤 공연이고 사랑방 콘서트는 어떤 공연일지. 이 정도로 공연이 많으면 진짜 퇴근하시고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또 공연 시간을 맞춰주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5시 공연이어가지고 약간 중간이라도 애매한데 가면, 중간이라도. 이거 딱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무료 공연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빨리 퇴근 좀 앞당기셔가지고 이 공연도 굉장히 알차요. 사랑방 콘서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예술가 개개인이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연출한 공연이래요. 그 이나엘, 최지선 무용가가 준비를 했는데요. 각각 마음을 멈추고 흔혼이 사랑이구나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시적인 표현이다. 그쵸? 마음을 멈추고 네. 흔혼이 사랑이구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네. 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공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 이나엘 무용가가 기획한 마음을 멈추고라는 공연은 위안부 소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작품을 안무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최지선 무용가가 기획한 흔혼이 사랑이구나라는 작품은 작품 이름에서도 뭐 사랑 이야기가 느껴질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사랑을 하면서 미워도 하고 또 헤어지고 하면서 또 연인 간의 다양한 감정이 오고 가잖아요. 그것을 겪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안무로 공연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우리 이야기를 네. 이제 한편 마음을 멈추고란 공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작품인 흔혼이 사랑이구나는 진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겪는 그 사랑 이야기를 준비하셨으니까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일 5시에 하는 사랑방 콘서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관람료는 무료라고 하셨죠? 네,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 소식에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사랑방 콘서트 공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전달할 소식은 끝나신 건가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2가지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마가 다가왔는데 오늘 신청하실 곡은 어떤 곡이신가요? 네, 오늘은 여름 휴가 얘기로 이제 인사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떠오른 노래가 여름 하면 저는 이 노래 너무 시원하게 생각나거든요. 어떤 노래인데요? 서연의 여름 안에서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단골 곡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네.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희 엔지니어 이름과 똑같죠. 맞아요. 서연 씨가 반가운. 언제 또 노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안에서 서연의 여름 안에서 띄워드리면서 오늘 또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서천군청 홍보팀 김유주 아나운서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골 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맛 코너는 공유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인 셈인 것이죠. 소유권이 강조되는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공유경제는 낯선 개념이며 최근 들어 부각되기 시작한 경제적 형태의 한 방식을 말합니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레식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상품과 서비스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조율되는 경제적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공유경제의 개념도 기존의 사회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인들 간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교환하고 공유하는 경제생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 지향주의 시대의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문화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져 유지될 수 없음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사물과 서비스를 공유하며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는데, 이러한 공유경제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발달로 인해 다양한 플랫폼이 가능하게 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SNS와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촉진시켜 이를 통해 다양한 공유 활동을 통한 공유경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연관성을 살펴보자면 둘 다 경제적 재화에 대한 공유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하며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제품과 자본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상호성과 호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장 자본주의와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탈사회적 경제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가치에 주목하고 협력과 연대의 방식, 공공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지원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김진현 씨였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대학생들이 한창 기말 시험 기간이죠. 중고등학생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세요.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면 곧 방학이라는 신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브루노마스의 트레저 듣고 전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라디오 서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선씨. 네, 지금 통화 가능하신 거죠? 예, 네. 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어느 직군을 뽑을까요? 네, 첫 번째로 장항농협에서 파트타임 사무직 1명 채용합니다. 장항농협이라고 하시면은 이쪽에 거기 전통시장 쪽에 있는 그 농협 말씀하신 거 맞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파트타임 사무직 1명 채용한다고요? 나이나 학력 제한은 있을까요? 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40세 미만입니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근무는 주 5일 근무고요. 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시급으로 한 6,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최저 시급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최저 시급은 6,030원인데 네. 조금 우대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뭔가 우대하는 사항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쪽은 이제 농협이다 보니까 네.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은 적립이 되고요. 하대보험도 전환되고. 네. 이쪽은 보니까 복지 포인트를 네.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래도 혜택들이 있네요. 여보세요? 네. 네,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아마 왠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좀 전화 문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서 어느 직군을 뽑을까요? 네, 두 번째로요. 한화건설에서 환경관리직 1명 채용합니다. 한화건설에서 환경관리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요? 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요. 네. 나이는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과 형태 알려주시죠. 네, 똑같이 근무는 5일 근무고요. 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금 시간이 기네요. 예, 이게 환경직이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오전에 일찍, 네. 2시간 일찍이죠. 네네, 그렇게 되네요. 근데 합니다. 네, 이 환경관리직이라고 하면 주로 근데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업무는 그쪽이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네. 폐기물 관리, 유지 관리를 업무 담당을 할 겁니다. 폐기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거고 네. 혹시 급여는 알 수 있을까요? 급여는 세부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알아본 바로.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급여를 결정하게 되는 거군요. 저도 환경 업무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그때 얘기하셨었어요. 네. 네네. 네. 근데 급여는 많이 높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무 시간도 사실 조금 일반적인 근무보다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또 업무 자체가 특수한 걸 띠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여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보네요.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네네. 아마 4천만 원 이쪽 저쪽이 되지 않을까. 좀 이 어마어마한 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근데 보니까 그 정도 받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가 어느 정도의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번 더 그 채용 공고를 귀 기울여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두 가지 소식은 다 조금 빨리 왠지 채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팀장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소식 알려주셨고요. 다음 주엔 제가 알기로 직접 스튜디오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네. 오늘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좀 더 많은 얘기를, 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직접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역시. 네. 오늘 알려주신 일자리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장항 농협에서 파트타임 사무직 1명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40세 미만, 근무는 주 5일 근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급은 6,800원이고요. 우대는 퇴직금, 1년 이상의 시간 퇴직금이 나오고 4대 보험, 복지 포인트 등이 다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화건설에서 환경관리직 1명 채용하는데요. 환경시설, 그러니까 폐기물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주 5일 근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협의 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정보 알아봤습니다. 참 날이 흐려서 그런가 저는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노래가 요즘 당기더라고요. 보아 빈지노가 부른 No Matter What 2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김대겸 씨와 함께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지키고 싶은 단 하나 허락한다면 영원히 욕심내고 싶은 걸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기업 전통예술단 호내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골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아이고 멜본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시간, 영화 소개.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시간입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칭 영화평론가 김대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김대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호칭도 그만 불러야 되겠어요. 네? 왜요? 갑자기 왜요? 이게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저희 네. 3부 라디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코너가 이제 하반기 맞이해서 개편이 되잖아요. 저 몰랐던 얘긴데. 아, 그래요? 개편이 됩니다. 네. 이제는 주제가 혼자 개편했나 봐. 네.
개편하게. 아유 뭔 소리야 개편하게. 아무튼 어, 이제는 그 네. 주제를 영화가 아니라 음. 약간 좀 생활 정보, 운동 등 잡다한 지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주제를 바꾸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의 목적에 맞춰서 아니요, 오른쪽 이제 개편에. 운동 쪽으로 건강 네. 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관심이 또 음. 그쪽에 쏠리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 그것도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아, 그럼요. 건강상식 알려주셨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그 먹는 것도 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름철 과일 고르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건강한 거. 네, 건강한 거. 다이어트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식습관이 있어야 또 다이어트 해도 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서 다다음 주부터죠. 네, 네. 한번 개편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준비해 주신 영화는 뭔가 좀 야심차게 그래도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그 요새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그 비 오기 전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서천은요. 네. 뭐 다른 지역은 비가 온다고 냈는데 아마도 서천 지역 이러다 또 이번 연도도 가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더위를 가시게 할 영화 컨저링 2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컨저링 2요? 네. 컨저링 굉장히 그 무서운 약간 스릴러 공포 이런 영화 아닌가요? 네, 이게 진짜 무섭다고 더 들었는데 네. 저 원래 개인적으로 무서운 영화를 안 찾아보고 못 보고 약간 그래요. 정말 덩치에 안 맞게. 예, 덩치랑 상관없이 쫄보예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손으로 가리면서 봤습니다. 근데 굳이 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잘 못 보시는데? 이제 한번 방송 중에 한번 공포 영화도 한 번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진짜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신 거구나. 한번 봤죠. 또 여름에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공포 영화를. 어. 네, 한번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영화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그 분량이 시간이 러닝 타임이요? 137분이요. 엄청 기네요 또. 네, 엄청 길어요. 그냥 긴 내내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쫄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짧기라도 하면 금방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거의 2시간 17분. 2시간을 넘게 네. 그렇게 영화를 보면 좀 한동안 네. 저녁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퇴근하고 봤죠. 그리고 또 밤에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래서 날씨도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렇게 쭉 갔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내내. 근데 막상 그럴 것 같잖아요. 네. 피곤한 게 더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화 보는 내내 막 무서워가지고 쫄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좀 풀려가지고 네. 영화 끝나고 나니까. 그냥 빨리 집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고. 네, 아무튼 어쨌든 근데 무서웠어요. 컨저링이 공포 영화 중에서는 꽤 유명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좀 대충 뭐 줄거리라던가 이런 배경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난 실화인데 공포면 더 못 보겠어요. 네,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땄다고 하는데 1977년 영국 앤필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팩이라는 엄마와 네 남매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가족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딸 이름이 자넷인 아이가 있는데요. 자넷을 이용해서 그 악령이죠. 온갖 사악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악한 짓을 세세히 말하면 스포일이 되니까 그냥 그런 것만 했다는 걸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네.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되게 가난한 집이에요. 네. 교회에 도움을 또 요청을 하게 되는데 하도 이런 사기극들이 많으니까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퇴마사 부부인 워렌 부부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다 실제 예. 실화라는 거죠. 예, 이게 그 실제 사건과 유사하게 묘사를 했는데 제가 그 실제 사건을 어떻게 아냐면은 네.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크레딧 부분에 네. 실제 그 사건들을 찍었던 그때 당시 현장 이게 미스테리 사건 실화 중에서 가장 뭐 무섭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실화의 배경이 됐던 사람들과 그 사건들의 사진들을 딱딱딱딱 찍어 넣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영화와 비교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진짜 묘사를 잘 해놨더라고요. 똑같이.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실
귀신 나올 때보다 그때가 더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 같으니까. 네, 아 진짜 진짜니까. 나도 왠지 네. 주변에서 볼 것 같고 겪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머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악령이니까 네. 그 딸 자네 주인공 그 딸 자넷을 이용해서 가족들한테 뭔가 해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근데 아니면- 가족들만 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아 거기 있는 뭐 마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워렌 부부까지도. 근데 그 악령이 정말 네. 정말 이제 좀 물리치기 힘든 그렇죠. 강한 이제 존재로 나오는 거죠. 네, 심지어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마사 부부가 와서 하는데도 네. 그게 이제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해결을 했다 안 했다라기보단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을 이제 이 영화가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서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말 무섭죠. 꼭 공포 영화 특징들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것들. 너무 싫어요. 그런 그리고 것들. 소리도 얼마나 네. 그래요. 갑자기 확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러니까요. 확 막 이런 게 무서워요. 저 음량 슥슥 키우면서 막. 대겸 씨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후 세계나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들 항상 미스테리에서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맞죠. 잘 나오는데 뭐 네네. 그런 것 좀 믿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뭐 워낙 교회도 네.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사후 세계라든지 영적인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믿는데 네. 또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언급들이 실제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귀신 들린 자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하니까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상하게도 이렇게 영화 속에서 이렇게 귀신들이 실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이러면요. 네. 차라리 안 봤을 때보다 덜 무서워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이 실제 사건이고 귀신들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전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저링도 보는데 차라리 귀신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묘사가 없었다면은 전 진짜 무서워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딱 실체를 보자마자 좀 약간 반감되는 아무튼간 그래서 저는 그 영적 세계를 믿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믿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믿고 있죠. 믿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믿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실제 사건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참. 그러니까요. 제 생각엔 저도 괜히 날도 이렇게 흐리고 하니까 네. 으스스하네요. 기분이. 네. 그러니까 이 공간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젠 악령이 있으면은 반대로 선한 영들이 있는 거니까 전 별로 그래서 뭐 무섭고 이러진 않습니다. 원래 방송국이 영이 많아요. 귀신이. 왜 그건 그래요? 알고 계시죠? 아니요, 처음 듣는 사실인데. 원래 방송국이 이런 전파 통하고 막 이래서 원래 많아요. 한번 걔들도 관심병인가요? 목소리 관심병? 출연하고 싶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안 껴주니까 하나 코너 만들어. 그래서 이상한 네. 소리 들리고 네. 녹음 우리 이렇게 뭐 생방 상관없지만 녹음한 거 들어보면은 이상한 소리가 잡힌다던가 실제로 음반 녹음할 이상- 때도 그런 그래요, 거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 기운들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겠네. 혹시 들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밤에 막 새벽 라디오 하고 이럴 때 진짜 무섭겠네요. 그렇죠. 원래 그럴 때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꼭 혼자 있을 때 노리네요. 역시.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힘들 때. 기가 눌렸을 때. 그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컨저링 2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 노래에 맞춰서 어떤 노래를 좀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뭐 평상시에도 자주 듣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이 노래의 원곡을 사람들이 듣고 많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많이 했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우울하게 가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MC 스나이퍼가 이거를 좀 네. 노래를 편곡해서 한번 불렀는데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게요. 제목에서도 이미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대겸 씨가 신청하신 MC 스나이퍼의 글루미 썬데이 듣고 저희는 잠시 후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푸짐한 선물 공개합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몸짓 사적겹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챔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골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영화와 사연 읽어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네, 사연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들어온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들어온 사연도 한번 좀 볼게요. 오늘은 사연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네, 늘 그랬듯이 네. 오늘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정적으로 하나씩.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계속 들어오겠죠. 그냥 긍정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번호로 보내주셨는데, 네, 네. 왠지 남자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짐작은 좀 안 가지만, 네. 한번 대겸 씨가 사연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사 마치고 퇴근을 해서 나의 아까운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열심히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길러지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한 걸까요? 그리고 헬스장이 토요일에는 일찍 닫고 일요일에는 열지를 않아요. 탑헬스 사장님, 오픈 시간 좀 늘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셨네요. 너무 직접적인 거 아닌 거야? 헬스장 이름이? 탑헬스 사장님 듣고 있나요? 네, 탑헬스 사장님. 이거 진짜 사연 보내신 거죠? 네, 이거 사연이네요. 네. 대겸 씨 사연은 아니죠? 아, 네, 제 사연은. 대겸 씨 끝번호 8410 아니시죠? 네, 저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전에 퇴근하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더 피곤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알 것 같은데. 퇴근하고 나서 운동해서 피곤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사실 이게 체력이 쌓이기까지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하루 아침에 되면은 다 하죠.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급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한 며칠 하면 난 3일이나 나왔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데 더 피곤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못해도 한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일주일을 운동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왜 내 배는 그대로지? 허리 사이즈가 줄어야 되는데 이런 그러면서 느낌. 이제 또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갖가지 유혹들이 뭐 회식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누가 또 사준다 그러고 다이어트 할 때 누가 사준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친구들 내려오고. 그러니까 근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름이라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참기에는 너무 힘들고. 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한 번은 참아도 그게 이렇게 이겨지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운동을 하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 짜증 나겠네요. 그럼 짜증나죠. 네, 짜증나겠네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이런 장마철에 이제 습하고 덥고 막 이러면 더 짜증나는 거죠. 이제. 열받죠 이젠. 그리고 원래 또 그런 게 있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근육을 쓰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내 몸보다 좀 더 고단하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잠이 잘 안 온대요. 각성 상태군요. 뭐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잠을 잘 못 자고. 그럼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꾸준히 어쨌든 못 해도 2, 3주 정도는 하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2, 3주 동안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분이
모르겠네요, 진짜 써있지가 않으니까 뭐 며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악순환의 고리를 아직 못 끄는 걸로.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더 네. 시간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보니까 빨리 체력을 쌓고 싶은 욕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못해도 나는 3개월은 해야겠다.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절대 이분은 3개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3개월 하셨으면 이런 사연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운동 계속 한 사람은 운동 안 하면 아프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아직은 쌓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하시니까 네네. 좀 참고 꾸준히 그리고 이제 매일 하긴 아마 직장이신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시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그거를 꾸준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몸이 이렇게 튼튼해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케시 사장님께 뭔가 당부에 말씀 부탁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따지지 마시고 네. 그냥 평일 그냥 3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3일이요? 뭐 매일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7일 중에 3일이면 너무 안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3일 가고 꾸준히 3개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한 게 더 중요하다. 과연 그렇게 3개월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 그래도 한 4일은 추천하는데 60%는 가야 된다. 네. 네. 근데 이분은 뭐 지금 다이어트 목적이라 보기에는 그냥 체력이 목적이신 것 같아서 사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같네요. 체력이 길러져야 되니까. 다이어트면 네. 사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꾸준한 다른 운동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체력이 목적이시라면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것부터 추천합니다. 저 다음에 개편할 때 네. 체력 길러지는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올게요. 일단 네, 체력을 좋네. 쌓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저 우선 지식부터 먼저 습득을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그레이의 하기나 해. 어머나, 너무나 센스 있다. 진짜. 그러니까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거나 얘기해라.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는 은연중에 무의식이 신청곡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8410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레이의 하기나 해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 김대겸 씨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개편 이루어지고 나서 새로운 코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네, 라디오 서천 1919 끝내야 할 시간이네요. 정말 시간이 하루가 다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과 뵐 때는 벌써 6월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하고 후회할 수도 있겠는데요.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건 어찌 보면 그만큼 바쁘게 잘 살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2016년 6월 반년 최선을 다해서 사신 1919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남은 6개월 또 힘차게 지내봐요. 끝곡 최한솔의 그대 오늘도 잘 해냈어요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의료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미안해요 어쩌면 오늘도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지난 일주일간 당신이 5번의 출근, 2번의 야근, 3번의 미팅, 2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커피를 마셨다면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12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커피 한 잔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